최은정입니다. 광주에 오래간만에 온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요. 광주에 내려오는 비행기에서 이제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그런 얘기가 오늘 아침에 났더라고요. 조선일보에. 아빠는 잠이 안 온다. 대출 이자는 늘고, 펀드는 반토막, 통장은 마이너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뒤로 가니까 또 주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주부들은 남편 월급, 애들 성적, 펀드 빼고는 다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사회가 요즘은 정말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제가 아메이를 시작할 때가 98년도거든요. 98년도, 97년 IMF 겨울을 지나고 저도 이제 그 봄에 정신을 차린 케이스인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힘든데 사람들은 그때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러고 뭉개고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요즘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문제를 회피하고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근데 오늘은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아메이의 얘기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삶을 살아나가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애를 낳고 두 아이의 연년생 엄마가 되면서부터 그 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내일이 나아질 수가 없다는 생각 한 번 안 해보세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5년, 10년 전에 했던 생각, 내렸던 결정, 그것에 의해서 사실 오늘의 여러분의 현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오늘 여러분의 결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내일의 어떤 그 안락함이라는 거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사람들이 이제 세우고 사는데 저도 아메이 하기 전에는 어디 놀러 갈게, 바캉스 계획 그런 거밖에 몰랐어요. 삶의 계획이라는 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남편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랬지 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뭘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고 하는 것은 참 그렇게 먼 얘기라고 생각했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냥 대충 산 거죠. 뭐 그냥 살아나가지는 대로 살았는데 사실은 아메이 이런 미팅에 나와서 듣고 배우고 하면서 저도 달라진 거지 제가 애초에 지금 말씀드리려는 모든 생각을 하고 아메이를 결정한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저는 아메이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뭐 이렇게 현실 점검을 하고 내 삶을 이렇게 성찰하고 뭐 이러고 결정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비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결정한 게 아니라 굉장히 직관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상태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아메이를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아메이의 동기는 굉장히 불손해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정말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저에게 아메이를 전달해 주신 분이 저한테 아메이를 하라고 그랬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이었냐면 나보고 이걸 하라고 정말? 내가 그래도 과거에 학교 선생이었는데 어떻게 미제 보따리 장사를 하라고? 정말 속마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생뚱맞았어요. 뭐 근접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게 됐냐면요. IMF 때 저희 그 작은 엄마께서 할 일을 찾으셨어요. 그냥 삼순이 사업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IMF 때 조금씩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살림만 하셨던 삶이 조금 후회가 되시는지 뭐 할 일 없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개념 없이 아메이나 해보세요. 그랬어요. 왜 그때 제 입에서 그 얘기가 튀어나왔는지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 이유 없어요. 그냥 불쑥.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아메이를 생각하고 했었던 거죠.
그냥 불쑥 튀어나왔어요. 자본금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물건 쓰면 어떻게 돈이 된다니까. 그래도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 치고는 제일 만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작은엄마한테 권했는데, 저희 작은엄마께서 그럼 날 거기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본 게 미팅이었어요. 그렇게 오라 그래도 안 갔던 미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착하신 거예요. 권유로 한번 나가보자 해서 이렇게 싹 나오시는 분들은요, 너무 심성이 고우신 분들이세요. 전 절대로 안 나가요. 왜냐면, 할 게 아니니까. 내가 할 게 아니니까 어정거리지 않는다. 나는 분명한 사람이다. 이런 이상한 신조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못 나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나가서 들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전 안 할 거기 때문에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저희 작은엄마만 들으셨는데, 작은엄마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들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파트너가 생긴 거잖아요. 사람들은 되게 재밌는 게요. 아메이 보고 다단계다 피라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단계다 피라미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력을 안 해도 돈이 생긴다잖아요. 그 말하는 이면의 진실이. 근데 그거를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은 본인 마음이 다단계고 피라미드인 거예요. 난 안 하고 내 밑에서 누가 하면 좋지.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는 안 하고 싶은 거고, 나는 구질구질하게 몸담고 싶지 않은 거고, 내 밑에서 누가 하면 좋은 거지. 이런 마음으로, 근데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좀. 그러니까 같이 나가드린 거예요, 미팅에. 그래서 두 번째 미팅에 가가지고, 비로소 이렇게 귀를 열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완전히 귀를 연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 아침에 이 아줌마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타났을까. 집들은 안 치우나 애는 어디다 맡겼나. 전 정말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미팅 지나고 이제 세 번째 미팅에서 홈미팅에 갔는데 그때서야 들리더라고요. 그때서야 이게 이런 거였어? 정말 이게 이런 거라면 안 하면 손해 아닐까? 잘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똘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평이한 건 재미없고요. 약간 이상한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들어보니까 이거 맨바닥에 시작해서 막 연봉 1억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사고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거는 정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되는 사람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다 되고 나만 안 되면 어떡하지? 나만 안 해서 손해 나면 어떡하지? 이거 정말 잘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자꾸 그냥 아메이가 자꾸 그냥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하자 하고 까짓거 하다가 그만둔들 동아일보에 나겠어?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에 하다가 많은 일 투성이지 얼마나 하다 말아요 진짜. 그런데 굳이 아메이 하다만 거는 그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래도 그만이지 남의 일에 관심 있어? 그냥 이러면서 하고 싶으니까 제가 제 마음을 막 위안하면서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시작하자 그러고서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시작해가지고 하고 다니니까 선생님들이 재밌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한 6개월만 해보려고요.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아무 개념 없이 시작한 거예요. 요즘 막 따지고 생각하고 고뇌하고 막 이러고 아메이를 고르시는 분들 보면 전 참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따지면 따져져요? 이 플랜을 가지고 이 황망한 플랜을 가지고 따져지냐고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건데 해야 무슨 생각도 나고 해야 결심도 되고 해야 내 갈 길이 보이는 일인데 사실 어느 일이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만 따져져 가지고는 절대로 계산기로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이죠. 이 일이.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시작했어요. 멋지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전 사실 비전도 그렇게 몰랐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최고 하이핀을 본 건 에메랄드였고요. 그리고 저의 최고의 목표는 PT였어요. 그리고 정말 벌고 싶은 돈은 5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를 벌고 싶으면 아메이를 하실 것 같으세요? 저보단 조금 더 많이 부르시려나? 정말로 저는 그냥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기 나와가지고 들어보니까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돈은 부족한데 그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돈을 왜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먹고 살려고. 그쵸? 먹고 살려고, 애들 가르치려고, 내 노후 준비하려고. 너무나 명백하죠?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 가장이 벌어들이는 돈이 먹고 살고 애를 가르치면 끝나는 거지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없는 돈을 벌어가지고 와요. 그게 내 남편의 무능력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을 탓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남편을 탓할 수 없고 내가 나서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물가는 하늘같이 치솟고 유가가 자꾸 오른다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마련해도. 그러고 막 정말 애들 밑으로 들어가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뭉개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진짜로 우리가 뭔가를 일어서서 보태지 않으면 진짜로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나중에 발목 잡는 노인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러세요? 저도 애들한테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극성 맞은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게 취미예요. 극성. 저는 그것 때문에 아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정말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저는 그게 제일 큰 Y였어요. 제가 애를 일찍 낳았거든요. 26에 결혼을 했어요. 네, 26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26인 건 괜찮은데 남편이 26인 게 문제였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했고 그것도 남편이 의대 본과를 졸업하기 전에 결혼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꼭 26 5월을 넘기면 넌 딴 놈한테 가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빨리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학생을 붙들고 저는 그때 고등학교 선생이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까진 좋았죠. 뭐 제가 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애를 가지고선 제가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왜냐? 너무 이유는 단순해요.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정말로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면 수입이 줄고 수입이 줄면 우리가 큰일 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애를 어떻게 하지? 그냥 이 생각을 하고 너무 단순하게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더 큰일이 일어났죠. 하나를 더 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완전히 줄고 식구는 2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닥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저는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다 그냥 이런 생각만 했지 그게 분석이 안 되는 머리 있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냥 그 상황이 너무너무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냥 그러기만 했어요. 보통 남편이 월급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저희 남편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월급이 없었고 그 다음에 70만 원을 가지고 왔고 인턴 때 그리고 레지던트를 할 때 계속 110, 130 그러니까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군의관 3년 3개월, 펠로우 2년을 130 이상을 가지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의사는 무조건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X예요, X. 아니에요. 개업을 하고 성공한 의사가 돈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진짜로 그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은 진짜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것도 개념이 없이 결혼을 한 거예요. 돈을 못 벌어온다고 결혼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은 우리 세대의 꿈에도 할 수 없는 생각이었고 그냥 정말 그렇게 해서 사는데 진짜로 팍팍 하더라고요. 남편은 볼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안 나와요. 맨날 당직 써요. 애가 아빠를 못 알아봐요. 낯을 가리고 그런 상황이었고 돈은 없어요.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애만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막 정말 정신없이 그 육아를 보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애가 너무 예쁘다 막 물고 빨고 요즘 그러잖아요. 젊은 분들 보면. 저는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드는데 아유 이놈은 고개도 가만히 가지고 못 있어 이러는데 그 도리도리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느끼고 즐기고 할 여유와 여가가 경제적인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산 거예요. 단 하나 제가 바랬던 건 뭐냐? 우리 남편의 성공. 그쵸? 언제 돈을 가지고 들어올래나? 언제 돈을 가지고 들어올래나? 저는 정말 그것만 바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또 따라갔죠, 군대. 군대 전원 생활을 꿈꾸며 따라간 군대가 군 막사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거기서 살면서 정말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무렵쯤에 어떤 일들이 있었었냐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제자가 40이 넘어서까지 막 정말 강사를 하다가 그 교수님이 되신 거예요. 요즘 교수님이 되시려면 하늘에서 내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교수님이 되셨는데 인사하러 오셨다가 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 아저씨를 봤잖아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정말. 제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가시는 건 처음 봤거든요. 가까운 분이 가시는 거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인생이.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정말. 이제 그분한테도 새로운 인생이 열리려는 그 찰나인데. 그러니까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남편이 굉장히 그 주님을 많이 모시거든요. 술주자. 그러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응?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취미 생활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건데 늘 불안한 거죠. 집에 들어올 때까지 그 일을 보고 나서는. 그리고 정말로 나한테도 내 인생도 그렇게 안전한 항로도 아닐 뿐더러 그 항로에서 이탈할 수도 있는 삶이 나한테도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의사는 뭐예요. 아프면 내지는 가면 끝이죠. 그런데 그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집에서 하도 뭉개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딸이 딱하셨는지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왜 태어났는지 한번 생각해보래요. 네가 몇 푼짜리 인생으로 살다 갈지 한번 생각 좀 해보래요. 네 인생의 좌표가 어딘지 어느 만큼 가고 있는지 너 만약에 네 남편 빼고 시어른 빼고 우리 빼고 너 애 키울 수 있어? 둘? 그러는데요. 제가 그때는 그게 싫었어요. 듣기가. 여러분 너무 황당한 상태에 계신 분한테 찌르는 현실 점검을 하면은요. 듣기 싫어요. 왜 저런 말씀을 아직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포기 못 하셔가지고 저런 말씀을 할까? 내가 뭐 더 남은 게 있어 이 꼴에.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싫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능력이 있을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을 혼자 키워낼 수 있을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제 그 머리를 강타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딸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누워있는 엄마를 그려온 거예요. 저희 딸이 어떻게 저를 그렸냐면요. 유치원에 가서 그림이 붙여져 있는데 죽을 뻔했어요. 창피해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엄마를 그리려는데 이렇게 그려놨어요. 소파에 딱 누워있는 엄마. 근데 이건 뭐니? 그랬더니 하나는 전화기고 하나는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지네들을 잘 키우려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 남들이 좋다든 사립학교를 그만두고 들어앉았는데 애가 엄마를 저렇게 보면은요 그건 이미 엄마로서 끝난 거 아니에요? 정말 엄마로서 끝난 거예요. 내 인생도 성공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고 엄마로서도 성공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삶을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제서야. 딸이 저를 일깨워줬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희 친정 엄마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태어나면 왜 여자가 태어나면 섭섭하고 남자가 태어나면 좋다 그러는지 너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냐. 그거는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면 여자가 경제력이 없어서다. 반드시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저희 엄마도 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계속 듣고 살았기 때문에요. 제 머릿속에는 그 잠재되어져 있는 세뇌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놀고 있었지만 한쪽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물론 정말 아이가 다예요. 엄마한테는 아이가 다죠. 저는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단데 그래도 한켠으로 나는 이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시면 나중에 애들이 떠나가게 되면 너무너무 허탈할 거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런 세 가지 이렇게 일을 이렇게 보면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무슨 일을 할 거냐? 응? 일은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할 거냐? 그게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 꼽아봤어요. 무슨 일을 해볼까? 그랬더니 여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 너무 뻔하죠. 아이스크림집, 애들 옷가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린이 전문 서점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아봤어요. 아이스크림집은 제가 몸이 약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녁에 가서 사장님을 만나봤어요. 저희 동네 아이스크림집. 그랬더니 사장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스를 쫙 붙이고 있는 거예요. 대학가가 아닌 이상 밤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반드시 나가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차가운 아이스크림 통에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맨날 푸니까 여기가 어깨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스크림집 그냥 꿈같이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 팔고 이 생각만 하죠. 근데 가서 실상을 보니까 어머 난 어깨가 약한데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여기 찝쩍 저기 찝쩍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린이 전문 서점도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게요. 책장 하나 채우려면 돈이 정말 너무 들더라고요. 책이 비싸잖아요. 근데 뭐 입맛에 맞는 책만 꽂아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돈도 한 푼도 없었지만 돈을 그래도 구하려면 집을 잡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집 잡혀서 차려놓고 애는 딴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제가 하던 행동대로 서점에 들어가서 싹 내용만 보고 싼 데 가서 사고 이런 행동을 누가 와서 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뭘 얼만큼 해야 어떻게 될 거라는 개념이 없이 그거 좋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 옷가게 새벽마다 가서 옷 띄워야 되잖아요. 그건 또 쉬운 일이에요. 세상에 돈을 버는데 쉬운 일이라는 건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정말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앞에 얼쩡얼쩡 걸리던 아메이를 한 거지. 정말 진짜로 저는 그때 아메이가 아니라 어메이가 다가왔어도 했을 거예요. 저는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판단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저분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뭐가 달라도 달랐겠지.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딱 3년만 놀면요 다 똑같아져요. 진짜 똑같아져요. 저는 사극을 보면서 우리 애들이 남편이 막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짜증나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줌마 생활이라는 게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굳건히 나를 지키면서 한 3년만 살면은요. 자기가 놓은 것만큼 학년을 하나씩 까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맞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몇 학년이세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애들 키우면 이제 애들이랑 같이 막 싸우면서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시하는 거죠. 저희 애들이 이제 고1, 여기 이제 한국 나이로는 고1, 중2래요. 근데 저희 애들 사춘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뭘 제일 많이 느꼈냐면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이슈가 뭘까? 뭐 때문에 쟤네들이 저러는 걸까?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엄마는 자면서 나한테 왜 공부하라 그래? 응? 엄마가 해봤어? 얼마나 힘든지? 엄마는 하루 종일 잤잖아. 난 학교 갔다 와서 그런데 왜 엄마가 피곤하다 그래? 그러니까 너는 안 해보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싫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거예요. 불일치. 앞가디가 다르고 내용이 틀린 걸 못 참아하는 거예요. 걔들 굉장히 정의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시기에 그 나이에는. 그래서 맥히질 않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도. 선생님도 크면은 이제 어른이들, 이게 그 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른도 불합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희 집 애들은 사춘기가 그냥 헐렁하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노는 집 애들은 사춘기가 길고 깊게 가더라. 그런데 자기는 엄마가 일을 했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엄마한테 시비를 걸 수가 없었대요. 엄마가 혼내면 들었지, 할 수 없이 들었지, 어쩔 수가 없었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아줌마 생활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딸한테도 무시받고, 애들한테도 무시받고, 그 아줌마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줌마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그냥 아줌마 생활을 저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다 똑같은 상황에서, 받아들였던 거지, 그 수준으로 받아들였던 거지, 막 회사를 검증하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돈을 벌어야겠다는 확실한 생각, 그리고 일을 해야겠다는 확실한 생각. 내가 그냥 이대로 사는 거는 아니라는 그런 확실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그 30대를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20대 때는요, 너무너무 길어요. 그쵸? 공부도 하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졸업해서,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놀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나도 아직도 20대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30대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지났거든요. 근데 다 그래요. 일한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도 30대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 30대를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인생이 너무 틀린 거예요. 20대 때는 선택의 삶이 별로 없죠. 해야 될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30대 때는 선택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을 할 것이냐, 집에서 놀 것이냐. 사실 애를 본다는 그 미명은 있지만 어쨌든 일을 안 할 것이냐, 일을 할 것이냐는 선택의 삶이 내 앞에 주어졌는데 정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그 결심에 저는 박수를 보내요. 딴 거보다도. 정말 30대 그 인생의 막연함에서 벗어나서 뭔가 정말 해보겠다고 용기를 냈던 거, 그것이 저의 인생을 정말 바꿨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면 일은 해야겠는데 왜 굳이 아메이어야 되나?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일이 많잖아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소규모의 업종들 일이 많잖아요. 근데 왜 아메이를 해야 될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아메이를 해오면서 저는 한 5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의 조건, 첫 번째 사업의 조건으로 따져봤을 때 아메이는 정말 완벽해요. 사업의 조건이 뭐가 있어요? 사업이다 하면은 여러분 뭘 제일 먼저 생각해요? 자본금이 얼마가 들까? 아이템이 뭔가?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가? 그리고 전문 지식도 필요한가? 그리고 경영 노하우는 어디서 배우나? 그쵸? 그리고 사업장은 어디다 내나? 누가 노동력을 댈 것인가? 그리고 경쟁력은 있나? 뭐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런 거를 따지게 될 거예요. 아마 구체적으로 따질 때. 그런데 자본이 아메이가 들어요? 자본 안 들어요. 자본 안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메이는 돈 안 드는 일이야. 그런데 시작해보니까 돈이 들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자본이 아니라 엄격하게 따지면 비용이에요. 나와서 밥 먹고 차비 쓰고 내가 누구네 집에 갈 때 카탈로그라도 들고 가야 되니까 그 카탈로그 사야 되고 그런 거. 내가 제품 써봐야 되고 그런 거. 그런 게 드는데 그걸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닭을 털도 안 뽑고 드시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그거는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 일반 사업에서의 그 자본이라는 거는요,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막 1, 2억, 2, 3억 하잖아요. 아무리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근데 아메이를 해가지고 써보는 제품 값은 그렇게 아깝고 돌리는 카탈로그 값은 그렇게 아까우면서 너무 황당한 케이스가요.
식당 같은 걸 했다가 이제 접잖아요. 한 3억 들여서 말아먹었어요. 아주 잠깐, 말아먹었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분이 공부했다고. 여기 공부하는데 3억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걸 사업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 맨날 그렇게 읊으면서 사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업이 뭔지를. 응?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자 등록 내서 아이템 선정해서 그 아이템 가지고 거래처 만드는 거죠. 그쵸? 거래처 만들면 이 거래처가 거래를 하다가 괜찮으면 아유 나 최 사장 물건 계속 쓸래. 그럼 단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안심을 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서 또 한 차례 이런 걸 하고 그게 사업이에요. 그게 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비용이 안 들 수 있겠어요? 응? 그 아이템을 개발할 때까지의 비용은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사업에서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보통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만들거나 그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고안을 해서 내가 뭘 만들거나 근데 그 비용은 어떡하냐고. 그 비용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아메이는요, 제품을 다 대줘요. 여러분들한테 트리타지를 연구개발하라고 그랬어요? 아메이에서? 정수기를 만들어내라 그랬어요? 응? 사이토맥스 샴푸를 우리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응? 본인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주잖아요. 저는 아메이에 있어서 그것만큼 어마어마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템 하나를 잘 잡으면은요, 진짜로 대박 나는 게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템을 회사가 연구해서 우리한테 대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써볼 뿐이에요. 써볼 뿐인 아이템 개발비가 뭐냐면 써보는 거예요. 써봐야 내가 알잖아요. 어떤 사장이 아이템을 모르고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써봐야 되는 그 정도의 비용을 드는 것도 그걸 자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사업을 모르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템을 회사가 대준다는 거, 응? 아이템을 자본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비용 정도고 아이템을 회사가 대준다는 거, 요까지만 봐도 아멘 훌륭한 사업이에요. 거기다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택배 다 해주죠. 응? 심지어 반품도 해주죠. 하자 반품은 당연한 거고 갑자기 쓰다가 어머나 노란색이 마음에 안 들어. 빨강색이었으면 좋겠어. 반쯤 쓰다가 가져가도 바꿔주죠. 그냥 돈으로.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미친 거 아니야?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정말 제품이 진짜 자신이 없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템적인 면 하나만을 봐도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아이템이 우리 아이템이 뭐가 있어요? 우리 제품 뉴트리 아이템 뭐 이렇게 쫙 있고 요즘은 이제 OK 캐시백도 들어왔죠. 그게 이제 W 카드로 이제 연결이 된다 그러는데 W 카드라는 개념이 뭐냐면 OK 캐시백 카드 같은 게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메이로 아메이 카드가 생기는데 그 안에 OK 캐시백이랑 조인된 업체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캐시백률이 일반 카드보다 좋아요. 그럼 어떤 걸 쓰시겠어요? 아메이 카드를 쓰시겠죠. 근데 그 아메이 W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 카드가 아메이 가입해야만 발행되는 카드예요. 그럼 아메이 가입해서 쓰시겠죠. 그런데 그 카드에서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아메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OK 캐시백 카드를 그냥 내는 정도로 쓰시는 분들, 열심히 이제 내시는 분들 정도 한 달에 퀸치 주스 하나씩은 떨어져요. 그 캐시백이. OK 캐시백 하셔서 실질적으로 돈 받으시거나 물건 받으시는 분들도 흔치 않죠. 그런데 그 점수를 가지고 우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조인된 업체들이요. SK전유, 그 다음에 에비스라고 렌트카 회사 있죠.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마트, 그 다음에 신세계, 롯데홈쇼핑, 전자랜드, 아이파크몰, G마켓, 인터파크, 다음샵, 그 다음에 피자헛, 파리바게트, 크라운베이커리, 뚜레쥬르, 정철어학원, 한솔교육, 시사어학원, 파고다, 대명레저, 대한항공, 메가박스, CGV,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이 지금 있는데 대표적인 업체들만 불러드린 건데 이게 다 조인되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쓰시면 적립이 되는데 그 적립된 금액으로 아메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그것도 우리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아메이가 펑펑 파는 일이에요? 응?
아메이가 퐁퐁 파는 일이에요. 정말 이 아이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는 그 물건 개념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대단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그 아이템을 우리가 그런 거 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고 기술적인 문제도 회사가 다 처리하죠. 응? 기술적인 정수기 AS, 뭐 이런 거 다 처리하고, 정말 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서는, 정말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거 다 회사가 처리하죠.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이나 경영 노하우, 그런 거 이 시스템에서 해결하죠. 전문 지식 내가 없이 바깥에 뛰쳐나와도 여기 오면 다 배울 수 있죠. 경영 노하우, 그것도 스폰서한테 다 배울 수 있는 거죠. 내가 준비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건 뭐냐면 나의 노동력, 시간, 그거예요. 아메이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러잖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돈 대신 시간을 쓰는 일이에요. 돈 대신 시간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저한테 굉장히 맞는 일이었어요. 돈은 없는데 시간이 있었던 저한테. 대부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거를 그런 어떤 사업의 조건상으로 봤을 때 아메이는 정말 완벽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신개념의 완벽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사업장이 있어야 사업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야 뻐젓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죠. 돈이 한 2, 3억 들어가야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사업의 개념에서 그야말로 벗어난 신개념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업을 원하는 거예요. 잡코리아에서 조사를 하니까 77%가 직장인들이 자영사업을 하고 싶대요. 근데 그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진짜 성공률은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5년 내에 실패할 확률이 15%고 1, 2년 이내에 실패할 확률이 80%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다 실패하고 95% 실패하고 5%의 성공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데도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메인 사업이라고 치지 않고. 그래서 진짜 그런 사업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도 정말 아메이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 아메이어야 하는 이유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컸던 건 뭐냐면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메이를 해도 아이는 맡겨야죠. 그쵸? 맡겨야 돼요. 그거는 어떤 일을 해도 맡겨야 돼요. 일이라는 걸 하는 거에는 아이를 맡겨야 돼요. 그렇지만 맡기는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직장에 다니면 9 to 9으로 맡겨야 되고요. 사업이라고 크게 차리잖아요. 그러면 시골 부모님께 맡기더라고요. 아이에 갖다 맡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여자가 자기 삶을 크게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요. 찾아보세요. 뭐가 있나. 별로 없어요. 아메이는 굉장히 이렇게 사실은 뭐라 그럴까, 내가 내 스스로 약속을 잡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교육받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내 스스로 시간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메이를 한 거지, 사실 정말 하루 종일 못 보는 일이었으면 저도 자신 없었을 거예요. 저는 애를 보려고 들어앉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그런 상태로 돌아간다는 그거는 결정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려서 뭐 나는 못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요번에 이제 유학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저희 홈미팅에서 스피치를 했었어요. 너 스피치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말할래나 그랬더니 아줌마들한테 해드릴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살 때 자기는 엄마가 아메이를 시작을 했다. 그런데 6살 때 일은 한 개도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감정이 존재하겠냐. 안쓰러워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렇잖아요. 우리 6살 때 막 참참히 기억나요? 가슴이 애리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괜찮은데 엄마가 그런 거예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교육을 보면은요, 막
사정없이 정서적으로 막 이런 교육이잖아요. 뭐, 애들 뭘 해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서 어쩌고저쩌고 이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어떠세요? 받아쓰기 하나만 틀려도 눈이 쫙 찢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헷가닥 변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정서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는 막 공부 난리를 치다가, 대학교 딱 졸업하면은 돈 잘 버는 놈이 최고죠. 그게 우리의 교육이에요, 지금. 근데요, 진짜, 저는 아이 어린 엄마들은 아직, 삶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진정으로 중학교 이상 가면은, 진짜로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정말 삶이 어떤지, 그 성적표가 꽝꽝 찢겨 나오면, 정말 알 수 있죠. 정말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막 극성을 떠는 엄마였으니까 후배들이 막 동네 엄마들도 그렇고 언니 영어학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두 손을 꼭 붙잡고 돈 벌어 그래요. 정말 돈 벌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너무 슬픈 이 현실이지만 내가 돈을 못 벌면 내 아이의 재능을 개발해 줄 수가 없고 내 아이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명백한 현실을 어려서는 피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시켜놓으면 이렇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시키고 이러고 쫓아다니면 뭐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쓸 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쓸 때가 초등학교 고학년서부터 중학교 가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써진다는 거죠. 심지어 애가 예능에 재능이 있다. 그건 제한과 가까운 일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크리넥스 통에다가 10,000원짜리 넣고 착착착 뽑아 쓰는 것 같아, 중학교 가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넌 10,000원짜리니? 예능 시키는 엄마가 난 100,000원짜리인데 그러더라고요.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애가 재능이 있으면 있을수록, 애가 공부를 못하면 못할수록 장사 미천이라도 돼줘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게 그게 현실적인 부모의 그 입장인 거예요. 정말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어려서 사업하세요. 어려서 그저 안아주고 먹여주고 다독여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그 나이에 돈을 벌어놔야 되는 거지.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인간의 고뇌와 돈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정말 애가 큰다고 고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애들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애들이 중학교만 가봐라. 그러면 내 인생의 아메이는 다시 시작이다. 막 이랬거든요. 애 키우면서 하는 게 이제 벅차서. 그런데 더 힘들어요. 정말 요즘 애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애한테 관심이 있고 열성이고 그거는 부모의 기본이에요. 문제는 돈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엄마의 준비에 따라 달라지는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아메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저한테는 명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메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아메이를 다른 일과 비교해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세 수입이라는 거예요. 쌓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세라는 게 뭐예요? 일정 기간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쌓이는 일이죠. 해밍웨이가 일정 기간 소설을 썼죠. 노력을 해서. 그래서 그게 손녀딸까지 지금 그 인세를 받고 있대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세라는 걸 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해밍웨이가 월급을 받고 소설을 썼을까요? 아니죠. 그냥 노력을 한 거죠. 노력을 한 건데 그게 지속적인 수입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아메이도 그거라는 거예요. 아메이도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처음에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노력만큼 못 받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노력보다 훨씬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어서도 더 받는 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그냥 100만 원의 수입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를 선택하는 게 아메이더라고요, 결국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나중에 정말 들어오는, 일정 기간 노력해서 지속적인 수입이 되는 그런 일이, 인세 수입적인 그런 일인데, 그 일이 아메이더라고요. 저는요, 굉장히 인세 수입이 받고 싶었어요. 인세 수입이. 인세 수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느꼈는데,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인세 수입이 뭐예요?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인세 수입은 집세예요, 집세. 그 집세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노래를 잘 부르세요. 책을 쓰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집세를 받으려면 굉장한 자본이 든다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마지막 소원은 부동산 임대업자예요. 사장이나 교수나 뭐 의사나 뭐 어망처망한 사람들도 다 나중에 부동산으로 임대 수입으로 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걸 하려면 돈이 너무나 든다는 거죠. 돈을 1억을 모으기도 힘든데 1억 가지고 뭘 사요? 못 사죠. 그러니까 정말로 인세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제가 그 수입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제가 벌고 싶었던 그 50만 원이라는 돈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벌어졌다, 안 벌어졌다 하는 50만 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50만 원이라는 거. 학교에서 20년 근속하면 저 때만 해도 한 20년 근속하면 120 정도부터 연금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금 타기 위해서 정말 20년을 채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120 정도의 연금을 20년을 노력해야 타는데, 내가 아무리 못해도 3년을 노력하면 50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50을 자산 가치로 따져서 보면은요, 지금 은행에다가 3억을 넣어놓고 복리로 받아야 50만 원씩 이자 나와요. 그러면 3억의 자산 가치를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3억의 자산 가치를 만드는데 아무 힘듦 없이, 아무 부침 없이, 내 마음에 어떤 갈등 없이 그게 되는 일이라 그러면 그건 사기예요. 정말로 그 인세 수입이라는 개념, 그것을 저는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상속이 되잖아요. A면이 모두 끝냈습니다. 계속해서 B면에서 만나요. 해밍웨이가 소설을 써서 마거 해밍웨이가 인세를 받는데 거기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왜냐? 해밍웨이 소설이 전 세계에서 몇 권이 어떤 게 팔릴지 모르므로. 그쵸? 과세지표를 매길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아메이도 이번 달에 누가 샴푸를 살지, 누가 치약을 몇 개 살지 알 수가 없으므로, 과세지표를 매길 수 없으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상속에 있어서 세금이 부과 안 된다는 거는 진짜로 대단한 자산 증식이에요. 그쵸? 세금이 얼마나 무서워요. 40% 내잖아요, 40%. 응? 그러니까 그거는 자산이 손실되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없다는 건 또 하나의 자산 증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인세적인 수입, 쌓이는 일, 네트워크가 쌓인다는 거, 그거를 정말 저는 큰 가치로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세상의 일도 쌓이지 않아요. 저희 남편이 병원을 하다가 그만두면 그게 쌓였겠어요? 뭐가 쌓였을까요? 아무것도 안 쌓였다. 저는 정말 쌓이는 일이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이 들어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30대에 100만 원 번다 그러면 뭐 어디 가서도 내가 100만 원 못 벌까? 이렇게 자신이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40, 50, 60대에 100만 원 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의 가치는 틀릴 거라는 거예요.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아메이는 가치가 빛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벌겠냐는 거죠. 정말로 돈도 돈이지만, 제가 돈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지만, 돈도 돈이지만 진정으로 일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그 금쪽 같은 애들도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엄마 품을 떠나요. 내가 끼고 있는 거지 걔네들의 정신은 이미 떠나요. 제가 특히 남자아이들 키우시는 엄마들한테는 꼭 얘기해드려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는 내 새끼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진짜 그렇잖아요. 3학년 때부터 문 쾅 닫고 들어가요. 그거 내 새끼 아니죠. 여러분들 남편이랑 살아보시지만 아들이 그 내 새끼겠어요? 포기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꾸려나가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나의 사랑스러운 내 아이와 잘 살려면 내 준비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응? 일이 없어서 아들한테만 관심 있는 시어머니, 심지어 돈까지 없어서 경제적으로 얹혀있는 시어머니랑 같이 공존하면서 그 아들과 내가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진짜로 그 자식과의 편안한 관계를 위해서도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있어야 돼요. 내일이 없으면 너무 허탈.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어요. 작년에 유학을 보냈는데 이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어요. 그게 어떤 의미라는 거를 그렇게 저도 절실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은 떠났는데 내가 일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진짜. 아, 정말 내가 내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은 노는 게 얼마나 지겨운 줄 아세요? 수다도 잠깐이고 쇼핑도 잠깐이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잠깐이지 얼마나 그게 에너지가 쓰이고 돈도 쓰이고 시간도 쓰이고 허탈하고 그것도 진짜 잠깐이지 그거 계속 일생 못해요. 그래서 뭔가 생산적인 일에 내 존재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에 내가 몰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도 아메이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 긴 세월 뭐 할 거야. 아메이는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나를 자르진 못해요. 나를 자르진 못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성장성이라는 거예요. 성장성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발전 가능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어느 잘난 남자가, 어느 잘난 유능한 그런 사람도 지속적인 비전이 있을까요? 응? 지속적인 비전이 있을까요? 이건희 씨도 물러나는 이 판국에 지속적인 비전이라는 게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정말 저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대단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나이가 먹으면 환자 수가 줄어요. 누구나 다 40이 넘으면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지 자세로 나가는 거지 성장이라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메이는 끝없이 내가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단 그건 붙어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근데 아메이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만 있으면 행동만 있으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일이라는 것이 진짜 사업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한 비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아메이를 선택했고 선택은 그냥 이 이유 때문에 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지만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정말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은 힘들 때도 있죠. 그쵸? 일을 하면 그냥 남편이랑 그냥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쵸? 일을 하는데 쉽지 않은 시절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그걸 생각했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옛날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좋은 정보를 얻고 듣고 보고 읽는 훈련을 꾸준히 하다가 보니까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달라지고 물론 그 시간에 인내는 필요하죠. 끈기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를 시작할 때 제 꿈은 소나타였어요. 제가 제 힘껏 가질 수 있는 꿈이 소나타였어요. 제 차가 그때 피코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게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훈련을 자꾸 받다 보니까 꿈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를 조금 진행하고 나서 제가 가졌던 꿈이 뭐냐면 첫 번째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싶었어요. 유학이 저는 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가치에서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는 그냥 그런 소박한 엄마의 마음에서 유학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줌마 그러고 살고 싶었어요. 여자들이 돈을 벌면 인생이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먹고 자는 아줌마를 써야 인생이 달라져요. 돈을 벌면 바빠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일이 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집안일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어찌나 그렇게 싫은지. 진짜 저 딱 하도 또 들어가지고 그걸로 내 인생을 다 걸기에는 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정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줌마 있으면 안 불편해? 그러잖아요. 그건 아줌마를 안 해보신 분들이. 그래서 그 꿈을 정말 저는 가지고 있었고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세 번째가 더 이상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집에 기둥만 남기고 다 때려 부시고 완벽 인테리어해서 사는 거. 왜 이사를 가면 이사 가는 돈이 부족해서 맨날 해봐야 도배, 장판, 살까 그냥 싱크대, 시트지 붙이지 이러고 살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데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싹 하는 거 그거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하고 9년쯤 됐을 때 제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사실은 아메이가 처음부터 자신 있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다 그러잖아요. 전 자신이 없어서 그러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건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가져오는 마음의 평화 상태. 그쵸? 그게 자신감이죠. 그런데 어떻게 안 해본 일이 마음의 평화를 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처음에 자신감이 생긴 게 언제부터냐면요. 아메이하고 7년 만에 자신이 생겼어요. 되게 오래 걸렸죠.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열정이 솟구치고 비전이 가슴을 울리고 이런 거 잘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어느 시점쯤 되니까 나는 되는 것 같은데, 쟤는 될까? 내 파트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 사람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자신감이 생긴 게 정말 7년 만이었어요. 7년 만이었고, 진정으로, 이 사업이 내가 안 해도, 내 아이가 안 해도 상속이라는 게 되겠구나. 그게 실현 가능한 일이겠구나를 절실히 깨달은 게 10년이 돼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느낀 그 즉흥적인 감정으로 제가 저 혼자 했던 경험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무수하게 많이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배우고 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메이에 미쳐가지고 정신이 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제 스스로가 정말 진실되게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돈으로부터 자유, 친구 부자, 시간 부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돈으로부터 자유는 왔어요. 한 3년쯤 4년쯤 됐을 때부터는 정말 그랬고 한 5년쯤 됐을 때부터는요. 제가 쓰는 카드값 보지 않고 들어오는 월급 보지 않고 그게 진정한 경제적인 자유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는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친구 부자. 그렇죠. 옛날엔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 너무 많이 사랑하면서 알게 됐죠. 그 친구들도 많이 생겼는데 제가 마지막 제 2위로 남아있던 게 뭐냐면 이거 언제 안 바쁜 거야. 계속 시간적으로 언제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7년쯤 하니까요. 진짜 신기하게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자신감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도 보이지 않는 거를 믿지 못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보이고 느끼고 현실로 벌어져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는 내가 애를 써야 스케줄이 잡혀져. 응?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도와줄 일 없어? 이러고 정말 그렇게 전화를 해야 스케줄이 잡힐 때가 많아요. 복제가 됐기 때문에 다. 이게 정말 대단한 일 아니에요? 수입은 점점 느는데 시간은 늘어나는 사업. 이상한 사업이에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는 내가 부재해도 내가 아니어도 저분들의 사업이 됐구나. 그래서 저분들이 해 나가는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아주 없어져도 이게 그래서 내 자식한테 상속이 돼서 내 자식이 설사 안 한다 그래도 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안 시키고 싶겠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저는 우리 애들 꼭 시키거든요. 꼭 시킨다고 제가 그랬더니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애한테 얼마나 극성맞은지 아니까 제 친구가 제대로 미쳤구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이런 여행을 자식한테 나도 시켜주려면 아메이를 하는 수밖에 없겠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도 알아요, 애도. 지도 알고, 저도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개념의 일이냐. 이제 검증은 했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돈 버는 많은 일 중에서 아메이가 왜 좋아서 꼭 아메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게 간단한 일이에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 마트에서 안 쓰고 아메이에서 쓰면 나한테 그 생필품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생필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가격이 형성되려면 광고 유통비가 이 안에 있겠죠. 그 광고 유통비를 마트가 가질 걸 내가 가지는 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광고 유통비가 돈 많은 마트 사장 주머니로 들어가느냐, 돈 없는 내 주머니로 들어오느냐, 그런 걸 결정하는 일이에요. 아메이에서 소비를 한다는 일은. 그러니까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 마트 사장은 마트를 차렸다는 이유로 왜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요? 왜 광고 유통비는 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들한테 세뇌당한 거예요. 그건 내 거니까 너네들은 건들면 안 돼. 이렇게. 요즘 샴푸 사는데 구멍가게 가서 사시는 분 계세요? 마트 가서 사시죠. 그러면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그 광고 유통비가 다 그들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머니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메이를 가르쳐드리면. 근데 그런 개념인 거예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 마트에서 안 쓰고 아메이에서 쓰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광고 유통비가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그게 너무 좋아서 내 친구한테 구정 광고를 해서 내 친구가 그 매출이 일게 되면 그 매출에 해당하는 구전을 했고 광고를 했고 유통을 시켰다라는 이유로 거기에 해당하는 광고 유통비를 회사가 나한테 주는 거죠. 그런 개념의 일인 거예요. 아이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회사는 그럼 어떠냐? 회사는 우리가 따질 수준의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메이를 뭘로 검증했나요? 저도 검증할 길이 없죠. 아메이 이상한 회사 아니야? 이것만 하는 거지 뭘 어떻게 알아볼 길이 없죠. 그런데 그 신용평가도를 보면은 아메이는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은 신용평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됐지 뭘 더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수의 신용평가 회사에서 자기들의 그 정말 모든 걸 동원해서 내려놓은 신용평가도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옆집 아줌마가 그거 아메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믿을 것인지는 여러분 판단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내가 따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저는 회사는 그때 당시에 그래 그러면 그렇다면 믿어야지 그러고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역사가 긴 것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아메이가 내년이면 50주년이잖아요. 50년을 지속하는 회사 많잖아요. 그것도 동업으로. 그쵸?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자본이 빚이 없어요, 이 회사가. 빚이 없어요. 서울의 뉴코아가 넘어갈 때 빚이 막 2000% 이랬죠. 그러니까 그 자산 규모만을 봤을 때는 대우도 자산 규모 2위인가 그랬었어요. 그 망하기 바로 전해에. 근데 그 자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자산이라는 거죠. 빚을 포함한 자산. 그거는 순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순자산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빚이 없는, 기업이 빚이 없다. 이거는 진짜 이상한 일이죠. 그런 일이에요. 이게 그런 회사예요. 그러면 그거면 됐지 뭘 더 제가 따져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는데 이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비전을 생각했어요. 내가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아메이를 알고 캐시백 정도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게 나쁜 일이 아니다, 다단계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제품을 좋아라 쓰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아메이 괜찮아, 진짜 좋아 이러면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까지 여기까지만 노력을 했어요, 내가. 그런데 더 좋은 제품이 들어왔어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제품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더 이상 뭐라고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썼어요. 그래서 나의 매출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거 비전 아니에요? 이렇게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트리타즈가 나왔을 때, 트리타즈라는 안티에이징 제품이 있거든요. 그 제품이 나왔을 때 그걸 느꼈어요. 하루 만에 제 매출이 뻥 튀기해서 오르는데, 와, 이게 아이템 파워고, 이게 이 사업의, 이 네트워크의 비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로 진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비전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을 때 그 이상의 노력을 안 해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정말 요즘 느끼는 그 비전이에요.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50만 원의 비전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안에 그런 비전이 숨어 있다는 거를 사업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다 좋아요, 다. 개념도 좋고, 아이템도 뉴트리라이트, 정수기, 청정기, 사실은 그거 정말 가격 대비 제품질로 비교했을 때 진짜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인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면 과연 이게 남을 이용하는 일이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사업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게 다단계잖아.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누군가를 이용하는 일 아니냐. 그리고 뭔가를 파는 일 아니냐. 저는 이런 이 일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수익 구조의 뭔가 누군가를 이용하는 일이 아니냐 이 이는요. 사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수익 구조를 들으셔야 돼요. 이걸 듣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메이를 듣기 시작한 이후부터 한 1년 후에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메이를 전달해 주신 분한테 왜 이걸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종이도 못 갈게 했대요. 나는 안 할 거니까 목 아프게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딴 데 가서 얘기해. 그랬대요. 근데 이걸 듣고 나서 진짜로 이게 정말 다단계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벌게 되는 이 수익의 원천이 어딨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 유통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우리 보통 일반 유통은요 한 150 정도의 원가에 50 정도 마진 붙여가지고 200원의 공장도 가격으로 나온다 치면은 이 200원짜리 물건이 우리한테는 1000원에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광고 총판 도매 소매하는 광고 유통 마진 800원이라는 돈이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게 돼 있는 돈이에요. 근데 소비자는 착하게도 이 800원에 대해서 어떤 딴지도 걸지 않아요. 소비자는 그냥 이해할 뿐이에요. 김태희 씨는 예쁘니까 광고로 저렇게 많이 나오면서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겠구나. 그것도 생각 못하죠. 그냥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 개념이 없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그 광고비는요 우리가 못생겨서 내는 또 하나의 세금이에요. 진짜요. 그렇잖아요. 응? 근데 여기 문방구 아저씨한테 가서 이거 사면서 아저씨 내가 다 알거든. 300원 남잖아. 나랑 반 나누자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냥 그 아저씨가 문방구를 차렸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그 아저씨가 300원을 먹어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800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없던 이 시절에 눈을 뜬 게 누구냐면 생산자들이었어요. 생산자들은 생각을 해보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공장 사서, 공장 부지 사서, 공장 지어서, 원료 수입해다가 연구개발해가지고서는 물건 만들어서 50원 뛰기로 장사하는데 니네들이 내 물건 갖다가 800원을 남겨먹어? 그렇게 못하지. 그러면서 삼성에선 제일기획 만들고 이마트 신세계 만들고 그쵸? LG에서는 LG에도 만들고 LG마트 만들고 현대에선 금강기획 만들고 현대백화점 만들고 생산에서 광고유통까지 대기업이 다 장악하는 거예요. 홈쇼핑도 3구 이런 거 없죠 요즘. 다 대기업이 장악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생산에서 광고유통까지 다 정말 돈 많은 사람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구멍가게 정도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아메이는 뭐라는 거냐면 이걸 없애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직거래를 하면서 이 물건값에 해당하는 35%를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35%를 주는 방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35%를 깎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35%라는 기금을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메이가 이런 제품 하나를 유통시키죠? 그러면 35% 지네가 쥐고 있겠다는 거예요, 회사에. 쥐고 있다가 그 광고 유통비 중에 일부를 쥐고 있다가 아메이 물건을 많이 쓰고 구정 광고를 많이 한 사람한테 그거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백화점에 가면 20만 원 쓸 때, 50만 원 쓸 때, 100만 원 쓸 때 틀리게 주죠. 그것처럼 아메이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다 깎아주지? 니네는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거 아메이 마음이에요. 아메이에서는 어떤 보너스 레벨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백화점에 가서 20만 원부터 상품권 준다 그러는데 19만 9천 원 쓰고서는 상품권 달라고 우길 수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아메이도 20만 점, 아메이가 정해놓은 대로 쓰셔야 그 다음부터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에서는 그날 쓴 거를 그냥 한 날 쓴 거를 모아야 받죠. 근데 우리는 한 달에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는 나 혼자 쓴 영수증으로 사는 거죠. 근데 한 달 동안 우리 엄마, 언니, 앞집 아줌마 다 모은, 내가 구정 광고에서 모은 그거를 다 합쳐서 주겠다는 거고, 백화점에서는 슈퍼 안 돼요. 슈퍼 해당 안 되죠. 그 상품권 도로 주는데. 그런데 아메이는 그냥 전부 다 되는 거잖아요. 생필품이. 그러니까 훨씬 유리한 캐시백 조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5%는 누가 정해놓은 거냐? 우리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이건 아메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아메이에서 정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정하게 됐냐면 아메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어디다가 넣고 관리해야 될지 모르고 상공부에서 관리했었어요. 그러다가 95년에 방판법이 제정되면서 방판법 안에 다단계법을 해놓고 다단계법 안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비슷하겠지 하고 아메이를 거기다 넣어놓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익구조상 보면은요, 거기에 들어가 앉아있는 정말 다단계하고는 수익구조가 틀린 물건인데, 아메이는, 거기다가 어떻게 집어넣어놓고 관리하게 돼 있어서 지금 방판법, 다단계법 저촉을 받는 거지, 그 내용상 다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단계가 아니라는 걸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마케팅이 나오게 됐느냐, 이런 마케팅이 왜 나오게 됐냐면, 옛날에는요, 물건이 너무 적었어요. 치약하면 럭키, 비누하면 다이알, 샴푸하면 윤이나 아세요? 윤이나? 주황색? 모르는 분들 많죠? 그 제품이 이렇게 한 가지씩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소비자는 그냥 써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는데. 독점이죠, 독점. 이걸로 돈 번 거예요, 다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은 샴푸와 너무 많은 비누와 너무 많은 치약이 생겼죠. 이제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소비자에 의해서 모든 유통이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소비자 힘이 세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소비자의 그 주도에 의해서 이 유통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소비자도 이거 싫어해요. 왜 참참히 내 돈을 뜯어가냐. 이게 진정한 다단계죠. 단계별로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 싫다는 거죠. 소비자도 직거래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쇼핑 같은 게 직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는 뭘 원하느냐? 내가 내 돈 주고 쓰는데 왜 도대체 내가 낑낑거리고 들어다 써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갖다 달라 이거예요. 내가 힘들게 그렇게 내 돈 주고 내 힘 들여가지고 니네 물건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갖다 달라. 그래서 홈쇼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네 물건 써주는데 너 나한테 뭐 좀 더 생각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난 바가지는 싫거든. 돈으로 줘. 이게 오케이 캐시백이에요. 그게 캐시백이에요. 캐시백이 그냥 인심이 좋아가지고 캐시백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는 이제 더 당당해져서 뭘 원하느냐? 내가 썼는데 내가 좋다고 시키지 않은 짓을 했어요. 앞집에 가서 그거 더블엑스 먹였더니 남편이 요즘같이 더워 죽겠는데 죽겠다 하더니 그 소리가 사라졌다? 언니 그거 하나 먹여봐.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너 주문할 때 주문해줘. 그랬어요. 옆집 언니가. 그럼 아침마다 보는 사이인데 35% 남겨받아요? 아니죠. 내 받는 금액 똑같이 주죠. 그러면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조용히 썼고
심지어 시키지도 않은 구정 광고를 해서 누구만 이익이에요? 아메이만 이익이죠. 어떤 회사만 이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 내가 심지어 구정 광고까지 해서 네 매출을 더 올렸으니 엄한데 광고 유통비 주지 말고 실질적인 광고 유통을 한 나한테 그 물건에 해당하는 광고 유통비를 날다오 하는 마케팅이 나오게 됐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극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나오게 된 마케팅인데,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상한 마케팅이에요. 이상한 마케팅이 아니라 새로운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상하다고 보느냐? 다단계 수익 구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게 다단계냐면요. 이렇게 15% 정도 원가가 있고 85% 정도 광고 유통 마진이 있다고 친다면 1단계, 이게 다단계 구조예요. 1단계, 예를 들어서 30%, 뭐 30%가 아닐 수 있지만 2단계 25%, 3단계 20%, 4단계 15% 이렇게 쭉쭉 하다가요. 이 85%가 다 소진되는 시점에서 수익 단계가 끝나는 게 다단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저런 업체들 다 7, 8단계로 끝나요. 수익 단계가.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수익 단계가 그 7, 8단계로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1단계의 수입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 밑에가 어떻게 나눠 먹건 간에 말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일단 이 매출의 30%를 딱 먼저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이 배분이 돼요. 그러면 여기 제일 이 마지막에 사람이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이런 다단계들은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를 일단 선수금으로 이렇게 돈을 넣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물건을 사야 시작을 하거든요. 이만큼 업치를. 그러면 넣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살 사람을 끌어들여서 내 단계를 만드는 행위. 그게 다단계예요. 근데 저는 아메이가 이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내가 한국 아메이로부터 몇 번째야? 이랬었어요. 제가 김일두 리더님으로부터 10번째예요. 근데 그걸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스폰서가 얼마를 가져갈까 그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한 걸 네가 얼마를 가져가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가 이렇게 있고 A, B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고 친다면 여기에 요 1단계가 요 스폰서 여기도 1단계죠. 여기 아메이도 여기가 1단계죠. 요 스폰서가. 그럼 이 스폰서 수입을 계산해 보라 그랬더니 아메이식 수입 방법에서는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 스폰서의 수입을 계산하려면 이 이하 그룹을 다 빼주고 난 나머지가 스폰서 수입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밑에가 어떻게 나눠 먹던 간에 말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지부터 딱 가지는 게 계산 방법인데 아메이는 이 이하부터 다 계산해주고 나머지가 스폰서 수입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수익을 가르는 방법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20만 점씩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점수로 20만 점이고 돈으로는 뭐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한 26, 7만 원 돈 뭐 이 정도 되죠. 본 제품을 썼을 때 그러면 이 전체 스폰서의 그 매출은 얼마냐면 80만 점이죠. 80만 점은 저기 수익 구조에서 보시면 6%예요. 그러면 이게 계산하면 48,000원이에요. 48,000원을 이 이하 그룹을 빼주고 나야 스폰서 수입이 나오죠. 그러면 이 이하 그룹을 계산해야 되니까 20, 20, 20이니까 60만 점이죠. 60만 점은 6%고 36,000원이에요. 빼주면은 12,000원이 스폰서의 수입인 거예요. 그러면 이 36,000원을 내가 혼자 다 가지려고 봤더니 이 A와 B도 아메이에서 쓰라고는 20만 점씩 썼잖아요. 그러면 먼저 계산해 주는 거죠. 항상 아메이는 제일 마지막에 가입한 사람을 먼저 우대해서 계산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점씩 먼저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 이들이 20만 점 쓰셨으니까 3% 6,000원씩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36,000원에서 6,000원, 6,000원 빼주면 나는 24,000원의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스폰서가 나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이죠. 분명히. 그리고 스폰서의 가입자 수는 3명이고 나의 가입자 수는 2명이죠. 그리고 심지어 스폰서의 매출은 80이고 나는 60밖에 안 되죠. 근데 누가 돈을 많이 가졌어? 내가 더 많이 가졌죠.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수입이 쓴 거 플러스 구정 광고분으로 결정된다 그랬죠. 쓴 거는 스폰서나 나나 A나 B나 다 20만 점씩 썼죠. 그런데 뭘로 결정이 되냐면 수입이 구정 광고로 결정됐겠죠. 쓴 게 똑같은 데는. 그러면 스폰서는 나에게 구정 광고 한 번 했어요. 아메이 좋아하고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나는 2번 했다는 거예요. 나는 노력을 더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노력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쓰기만 했어요. 쓰기만 해도 이득이라는 거예요. 소비자만 해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트 가서 생필품 사면 6,000원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근데 아메이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수입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노력순으로 수입이 간다는 거죠. 여기는 선착순으로 수입이 가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수입이 가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내가 왜 그것만 미쳐야 돼. 난 기왕이면 한국 아메이를 소개해줘. 바로 가서 붙으려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뭐 실제로는 그렇게 못해도 그림상 한번 해볼게요. 한국 아메이에 바로 붙여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분이 20 썼어요. 그럼 60이죠? 60에 6%? 36,000원이죠. 그러면 6,000원 빼주면 나는 24,000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스폰서가 가져갔던 이 12,000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스폰서의 12,000원은 지가 20만 점 쓰고 회사에서 구정 광고를 한 번 했다는 대가로 그 구정 광고비 플러스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회사에서 준 거예요. 만약에 내 돈을 뜯어간 거였으면요, 스폰서가 없어지면은요, 그게 도로 나한테 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단계는 볼까요? 1단계 지워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단계가 1단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선착순이고 이거는 노력순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치약을 쓰시든 가입을 안 한다고 버티시든 아메이가 나쁜 거라고 외면을 하시든 여기까지는 설명하셔야 여러분이 그녀에게 다단계가 아닌 거예요.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는 다단계 친구예요. 그 부부가 말할 때 있잖아 다단계 친구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익 구조를 설명하는 거를요, 뭐 사업을 해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에 대한 변명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내가 나쁜 거 하는 거 아니거든, 이런 거거든, 너랑 나랑 인간관계 유지하려면 여기까지는 들어야 돼, 막 이러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4,000원 벌자고 내가 아메이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의 확산성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6명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20만 점씩 썼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7명이죠? 그럼 140만 점이고 140만 점은 9%고 이건 12만 6천 원이에요. 여기서 20만 점씩 다 쓴 사람을 먼저 빼줘야 되니까 20만 점에 3%니까 6천 원씩 6명 66이 36 3만 6천 원 떼주면은 9만 원의 수입이 발생되는 거죠. 9만 원의 수입이 어떤 시점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후배가 따졌어요. 언니도 20만 점 썼다며. 나도 20만 점 썼거든. 근데 어째서 언니는 9만 원을 먹고 난 6천 원을 가지냐? 내 거 뜯어갔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후배한테 내가 너한테 한 번 얘기할 때 난 5번 더 얘기했거든. 너도 5번이 힘들면 4번만 얘기해봐. 그래서 이 후배가 그럼 나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들도 20만 점을 쓸 수 있는 마트를 바꿔서 가게를 바꿀 소비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5명이 이렇게 20만 점씩 쓰니까 100만 점 그룹이 됐죠? 100만 점 그룹이 언젠가 6그룹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고 나 그달에 20만 점 또 생필품 썼다고 가정을 하면 620만 점의 매출이 벌어지는 시점이 생기겠죠. 그거는 15%에 해당돼요. 그 계산하면 93만 원이에요. 거기서 또 100만 점 그룹 6그룹을 먼저 빼줘야지 내가 수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100만 점 그룹은 6%인데 6그룹을 빼주니까 36만 원이죠. 빼주면 57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진행을 시켜서 2명씩 더 소비자가 늘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13명이 되거든요. 13명이 20만 점씩 260만 점 그룹이면 260만 점 6그룹과 나 20만 점 하면은 어느 시점에선가 1580만 점의 매출이 생기는 시점이 와요. 그거를 우리는 21%라고 그러죠. 1000만 점이 넘어가니까 이걸 다 계산하면 331만 8천 원이에요. 여기서 260짜리를 다 그룹을 빼서 계산을 해주면 144만 6천 원이 발생되는 시점이 생겨요. 이렇게 1000만 점이 넘어가는 시점을 우리는 아메이 직급상 SP라고 부르는 거예요. SP를 1년에 3번 하면 GP, 1년에 6번 하면 플래티늄, 1년에 12번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1년에 12번 하고 플러스 알파를 더하면 여행을 가죠. 그러면 이 여행을 가는 사람의 네트 수입이 얼마냐? 1년 네트 수입이 3,500 정도 돼요. 여행을 가려면 그 매출상 돈을 계산해보면 3,500 정도 되는 거예요. 네트로 3,500이면 연봉 개념으로 남편이 벌어오는 연봉 개념으로 따져보면 4,500에서 4,700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만큼 회사에 다녀야 벌 수 있는 돈이냐면 10년 다닌 차장이나 과장의 연봉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잘 못해서 3년 동안 해가지고 여행을 갔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굉장히 못하고 너무너무 죽겠고 억울한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10년에 하는 일,
우리는 애 키우면서 3년에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시스템대로 제대로 열심히 하면은 3년 안에 다이아몬드라는 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플래티늄서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이 되고 이때서부터 여행을 가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인세 수입이나 상속에 반해서 사업을 했지 여행에 반해서 사업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어디 그렇게 나다니는 거 싫어해요. 제가 아마 전국의 트리플 중에 지방 레그가 하나도 없는 트리플은 저 유일할 거예요. 제가 나다니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정말 여행 가는 것도 싫어서요. 한 번은 삿포로를 한 번 안 갔어요. 완전히 저희 파트너들이 옆에서 염장 지르냐고. 야, 그것도 자유야. 내가 막 이러는데, 진짜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그렇게 과히 좋아하지 않아서요. 여행에는 하나도 동기부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그냥 저희 부부끼리 가는 여행이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여행을 한 번 간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그 준비하셔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 갔는데 그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너무 여행을 좋아하게 됐어요. 우리 아들, 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괌을 처음 갔거든요. 그 해외여행을 아메이로 처음 갔는데 걔가 갔다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괌대학 갈래 그랬어요.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진짜로 애들한테는 그것만큼의 그런 게 없는데, 그거를 매년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그렇게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애들이 이제 가서 저도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여행을,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거죠. 저 돈이 어디서 나는 돈이냐면, 아까 그 35% 안에 들어가 있던 돈이에요. 대기업이 다 가져가던 돈을 우리는 먹고 살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행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주는 여행이에요. 보통 여행을 갔다 오면 뭐가 남아요? 카드값. 그쵸? 그렇지만 아메이 여행은 그런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플래티늄까지도 정말 너무 행복한 핀인데, 그 다음 핀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내가 누군가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플래티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막 매출을 올려서 가는 핀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를 후원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가요,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소비자를 만들어서 벌 수 있는 돈은 연간 2,500 정도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성장시키는 그 뒤에 그 일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만약에 아메이가 세일즈라면 무조건 많이 파는 사람한테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런데 아메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성장시켜서 이 플래티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플래티늄이 그렇게 2명인 사람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파이어라고 그러고, 사파이어는 연봉 4,000에서 한 5,000 정도 벌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잘 되면 이 사람도 잘 되는 거예요. 윈윈인 거예요. 이 세상에 윈윈은 없어요. 우리 남편이 하고 있는 병원 앞에 더 큰 병원이 더 대단하게 생겼는데 더 잘 본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거죠. 내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데 정말 우리 남편이 하던 일을 너무 잘하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돈도 조금 받는다. 그럼 우리 남편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윈윈은 존재하지 않는데 아메이는 윈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잘했어요. 이 사람보다. 그래서 역전을 한 거죠. 그래서 3명의 플래티늄을 만들었어요. 그런 분들을 에메랄드라고 그러죠. 에메랄드가 되면 연봉 5,000에서 한 8,000 정도 돼요. 진짜. 제가 50만 원 보고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에메랄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에메랄드가 사이즈가 큰 에메랄드였기 때문에 진짜 8,000이 들어왔어요. 그 해. 정말 8,000을 버니까요. 이렇게 뱃속서부터 쫙 올라오는 그 자신감. 그것도 한번 죽기 전에 느껴봐야 될 그런 느낌이에요. 자신감. 앵커를 봐도 안 부러운, 그런 자신감. 그런 그 핀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더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6명의 플래티늄을 후원을 하셨어요. 그런 분들을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죠. 다이아몬드는 한국 아메이에서 발표한 바로는 1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이분이 자기도 다이아몬드 안 되고 싶겠어요. 자기 스폰서가 됐는데. 그러면 스폰서님 도와주세요 해서 열심히 도와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분이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분한테는 3점 레그가 돼요.
그런데 이분은 열심히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앞집 아줌마를 소개하고 앞집 아줌마의 언니의 시동생의 직장 동료가 아메이를 했어요. 저의 네트워크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면 이분이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이분이 다이아몬드가 되면 여기 다 아니어도 여기 3점이에요. 그래서 내 직바로 아는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안 돼도 언젠가 누군가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거기가 3점인 거예요. 그래서 3점, 3점, 에메랄드 1.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모아가지고 8점부터는 앞에 뭐가 붙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이런 다이아몬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점 다이아몬드는 한국 아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입액이 얼마냐면 2억 2천이에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만약에 진짜 능력이 없어서 10년을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다이아몬드가 됐다. 그럼 진실로 억울하세요? 아니죠. 그 진정한 다이아몬드가 되면 그 다이아몬드 네트워크가 유지되면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나오는데 그게 억울하시겠냐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아메이가 뭐 돈이 안 된다 어쩐다 뭐 하다 만 사람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옆집 애가 대학 갔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 집에 대학 안 보낼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사람이 하다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 그 사람이 하다만 이유 제일 1번이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을 잘못 만나서. 세 번째, 하다가 스폰서랑 싸워서. 네 번째,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한번 조사해보세요. 거기 못 벗어나요. 응? 거기 못 벗어나요. 그렇다면, 그게 왜 꼭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왜 나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에 대학 못 갔으니까 우리 집에도 대학 준비 아예 안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본 어떤 한 가지 경우나 한 가지 느낀 점으로 전체를 파악하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틀리다는 거죠. 정말 따져보고 느끼고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아메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에서 맨손을 붙잡고 정말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진실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정말 남편한테 의지해서 남편만 믿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너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애도 잘 키우고 나의 미래도 노후도 보장하고 그렇다면은 그리고 애들한테도 충분히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제력이라면 일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최고의 팔자 아니에요? 취미생활만 할 수 있는 체질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팔자가 최고의 팔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불안하다면 내가 뭔가를 하긴 해야 돼.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진짜 딴 거 하지 마시고 아메이 하세요. 아메이 하세요. 그게 남는 거예요. 결국 아메이가 아닌가 봐. 그러고 딴 데에 가요. 아메이 알아보다가. 그러면 딴 일을 시작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3년 뒤면은 또 아닌가 봐 이래요. 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앉았어요. 저는 한 10년 넘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기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한 세 텀을 넘어가면 인생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제 얘기는 정말 사심 없는 간절함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좋은 선택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